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 의원 모임 명단이 공개됐는데 돈봉투 사건 재판 법정 스크린에 21명의 명단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송영길 지지 의원 모임 명단이 공개됐어요. 저 모임에서 돈봉투가 뿌려졌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성만 의원, 임종성 의원, 허정식 의원, 김영호 의원, 박영순 의원, 이용빈 의원, 윤재갑 의원, 김남국 의원, 김병욱 의원, 김승남 의원, 김승원 의원, 김회재 의원,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박정 의원, 백혜련 의원, 안호영 의원, 윤관석 의원, 전용기 의원, 한준호 의원, 황운하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검찰 21명 명단을 공개해서 저분들이 모임에 참석한 건 맞냐라고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이 박모 씨에게 물었습니다. 제 기억에 없는 분도 있다. 박정 의원은 본 기억이 없다라고 박모 씨 보좌관은 얘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준호 의원은 불법 프레임에 저급한 시도다. 허위사실 유포 책임 묻겠다라고 반박했고요. 김병욱 의원, 내 이름이 왜 거론되나 의혹과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허정식 의원은 단순 모임 참석 의원 공개 어떤 저의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윤관석 의원도 처음엔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다가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돈봉투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 축소 반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누구 말이 맞느냐. 해당 의혹을 부인하는 의원들 가운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은 아십니까? 누구 말을 믿어야 합니까? 보통 저렇게 돈 주고받고 한 사건의 경우는 돈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안 받았다고 하고 준 쪽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뭐 물론 그것만 가지고서 되는 건 아니지만 준 쪽의 뭐 진술이라든가 여러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짜맞추면 판사의 자유심증, 그 판사의 경험칙이나 또는 뭐 비춰박관으로서의 양식에 비춰 볼 때에 유죄 확신을 하게 되면 하겠죠. 저는 뭐 제가 저 사건에 대한 속속들이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저 부분에 대한 누구 말이 맞느냐를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요. 참으로 저런 얘기들이 그 오고 나고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저 당시 제가 당대표 선거할 때 선관위원장이었거든요. 전혀 저는 낌새 알지도 못했고 주 저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을 통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 정말 어디 숨을 곳을 못 찾았어요. 그럴 정도로 민주당의 치부인데 저거를 그냥 뭐 아니라고 우기고 그냥 당도 그냥 온정지에 젖어서 손을 못 대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가망이 없습니다. 저런 거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야죠. 일벌 백계로. 돈이 지금 이 시대에 돈봉투가 오고 가고 했다는 것, 더더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다는 건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속한 검찰 수사를 몇 차례 촉구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아니 그 이재명 대표나 일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최고의 뭐 지도부의 그 지도부는 검찰 탄압이라고 하잖아요. 탄압하는 검찰로부터 뭘 진상을 조사를 거기에 의존합니까? 아니 자정기 어느 조직이고 자정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 문제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건 더불어민주당 자체가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밝혀서 나온 거가 있으면 그에 대한 일벌백계의 아주 철퇴를 내려야 될 것이고 다음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더 밝혀진 게 있다면 또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고 근데 검찰의 수사에 맡기겠다. 그런 것처럼 자정기능이 멈춰서 있는 조직 거기에 국민들이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당대표였을 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선 패배 이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물려받았던 점 등등등 그 관계 때문은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있던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의심이 많이 되죠. 그러나 뭐 그거는 확언할 수 없고 다만 하여튼 그 사건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놓여 있는 그 큰 결함, 위기 요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돈봉투 건, 코인 건, 뭐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엄중하게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네. 지금 160여 석의 거대 정당으로서 원내 일당으로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호소력이 있겠습니까?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니네나 잘해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니네나 그 얘기는 잘해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예. 제가 뭐 윤석열 정부나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듣는 분 중에는 아 니네나 잘해 니네나 이런 표정과 말을 해요. 예. 그런 소리를 대부분이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없는 데서는 그런 얘기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즉각 자정 기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정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는 점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위선적 온정주의, 소패거리 뭐 이런 거에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그리고 강성들의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손도 못 대고 있고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접는 예.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의 쓴소리였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에게 보고했냐 여부에 대해서 송 전 대표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부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 안 했다. 캠프가 바빠서 경황이 없다. 강내구 또는 이정근 부탁으로 돈봉투를 전달했다. 안영환 의원님, 처음에 돈봉투 당사자들은 돈봉투 의혹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점차적으로 아주 일부를 시인하고 있는데 송 전 대표에게 보고했느냐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부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보고했다고 한다면은 즉시 송 대표가 이제 검찰에 현재도 뭐 조사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유죄 심증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받았던 분들이 그냥 인정을 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이제 빠져나오기 위해서 검찰 탄압이란 프레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 과거 보수 정당에서도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돈봉투 사건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각 당협위원장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뭐 몇백씩 돌리는 게 좀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일이죠. 그게 이제 2008, 9년도에 그 당시 보수 정당 한나라당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돼가지고 사법처리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 보수 정당 계열의 정당에서는 그게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습이 아직도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인정하고 그 상당한 처벌 받는 게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처벌이 엄청나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검찰 또는 검찰 탄압의 프레임으로 가니까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 정도 거액이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김광삼 변호사님, 처음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21명 특정해봐. 검찰이 특정도 못하면서 군부를 지피고 있다는 식의 비판이 나왔는데 21명이 특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해당 의원들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저 중에 혹시라도 억울한 의원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검찰이 정확하게 특정해낼 수 있나요? 수사를 통해서? 그건 뭐 별 어렵지 않죠. 아, 그래요? 예. 사실 특정 안 하니까 검찰이 특정도 못하고 있다고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했잖아요. 이제 특정을 하니까 또 프레임에 올가미를 씌운다고 그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럼 특정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알았냐 몰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구속되고 재판받은 그 강내구 감사랄지요, 윤관석 의원이랄지, 이정근 의원 그리고 녹취록에 보면 송영길 전 대표 다 보고한 걸로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피해갈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재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 이제 보좌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보좌관 측근이었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증언 자체는 이제 믿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 검찰이 그러면 이제까지 기소를 않고 이제까지 시간을 끊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윤관석, 강래구,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거기서 이제 증언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확정적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면 20명에 대한 의원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해서 기소를 할 걸로 보입니다.